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3가지를 꼭 유념하세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대하고 좋은 말을 해줍니다. 내가 시간이 부족할지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말씀을 토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우선되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지금 당장 이런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지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떤 행동을 먼저 하시나요?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불안함을 덜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친목도모를 합니다. 물론 친목도모를 하거나 친구랑 같이 지내는 것이 틀리거나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주변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불안한 마음으로 친목도모를 한다면 결국 자신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생존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의지하며 애착 행동을 합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거나 귀찮아하면 아이는 절망해서 더 이상 부모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는 듯 하지만 그건 허구의 독립일 뿐입니다. 아이는 뒤늦게라도 그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하지요.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받은 마음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나 친구, 남편, 아내 곁에 붙어서 사랑과 관심을 여전히 갈구하게 만듭니다. 이건 어릴 때처럼 외로워지는 것보다 지금이 낫다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스스로 홀로 선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서 두렵고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삶의 지혜 연구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외로움과 정서적인 결핍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요. 그래야 홀로 서게 되고 타인에게 무시받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외로움과 정서적인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나의 시간을 쓰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은 부모님뿐입니다. 부모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 같은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 끝없는 사랑을 주시지만 결핍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굉장히 잘 이용해서 인간관계에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고 일부러 인정해 주지 않아 정서적인 허기를 만들고 오히려 당신이 잘못한 것인 양 만들며 당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굴레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계속 고통받는 삶은 반복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이 떠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으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삶의 지혜 연구소는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실천해 나간다면 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인간관계에서 매달리는 상황에서 잠깐만 떨어져 천천히 관찰해 보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한다면 타인에게서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존재하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밀림의 왕, 사자는 다른 동물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자가 돌아다니면 동물들은 움츠리는 모습을 띠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자가 물리적으로 강하기도 하지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 유지되기에 다른 동물들은 섣부르게 앞에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를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억지로 맺으려 하지 않고 멀어질까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희생하기만 하는 처절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늘린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더 이상 유지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면 낮에는 반대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기보다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느끼고 어떻게 얼만큼 밥을 먹으며 내 방의 가구들의 배치는 어떤지 확인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 스스로가 숨을 쉬고 밥을 먹는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보면 점차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고요함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편안한 감정을 느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세 번째로 불안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다. 불안은 심박수 측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 또는 두려움을 느낄 때 호흡이 얕아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무언가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만나거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심호흡을 통해 심박수를 느리게 하고 호흡을 깊게 한다면 심해졌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면 평소보다 수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끌려 다니고 항상 내가 줘야만 하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평소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깊은 심호흡을 통해 심박수를 낮추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 수준을 알아야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저급하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현인에게서 그 사람의 가장 부족한 것, 그가 지닌 모든 약점과 기질과 성격의 결함밖에 감지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그런 인물로 판단할 것입니다. 장님에게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릇 정신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지식을 얻으려 할 뿐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온갖 부류의 대학생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을 얻으려 하지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갖 암석이나 식물, 온갖 전쟁이나 실험, 그리고 온갖 책에 관한 모든 지식을 얻는 것을 명예로 삼습니다. 그들은 그 지식이 통찰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나그네가 언덕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기가 걸어왔던 온갖 굽은 길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쌓은 업적과 결과의 참된 연관성, 그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옳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선택하면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아야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연관성을 되돌아보고서야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현재만을 소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같은 현재이면서도 다른 점은 젊은 시절에는 우리 눈앞에 긴 미래가 펼쳐져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긴 과거가 우리 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은 젊은 시절에는 펼쳐진 미래를 보는 눈이고 마지막 시절에는 과거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기질은 변화를 겪으며 그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색조는 달라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숙고에 의한 올바른 통찰력은 커지고 판단력은 날카로워지는 모든 연관성은 명백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적된 인식으로 자신의 내적인 도약에 힘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에 몰입하여야 합니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동물은 현재에 온전히 몰입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화로워 보이는 동물을 보면서 걱정으로 불안에 시달리며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망하고 기대했던 즐거움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희망과 기대를 통해서 미리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실제로 즐거운 일이 와도 그만큼 맛을 덜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희망이나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단 하루, 단 한 번뿐인 오늘 현재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그리고 내일이라는 날도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일 역시도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일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해주지 못했던 친구를 떠올리는 것처럼 아쉬워합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똑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위와 부의 차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내적인 행복과 기쁨마저 역할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풀 벗겨보면 고통에 시달리는 똑같은 가련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고통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두에게 대체로 비슷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과 그 지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은 절반으로 나누어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은 주관적인 측면이 반이고 객관적인 측면이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객관적 측면으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주관적 측면으로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고 맙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도 날씨가 나쁘거나 성능이 나쁜 카메라로 찍으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 뿌리 박혀 있지만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망상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의 노예가 되어 불안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여서 나는 모든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행복일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온갖 어려움과 경쟁 속의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인생의 중반을 살았다면 이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고 애쓰지도 말아야 하며 주변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가족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만 남은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타인과의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합니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당연한 줄 알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고 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조금씩 떠나기 마련이듯이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다 끊겨봐야 알기에는 인생의 반은 너무 짧습니다. 친구라는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니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선을 넘으려 할 것입니다. 세상은 넓은 반면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이라는 동물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해져야 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 들어 있지만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오렌지기 절친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선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친절을 베푸는 것도 아껴야 합니다. 특히나 경우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심이 심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할 정도만 대해 주어야 하며 가까워지기 전에는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다 보면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당신에게 좋은 인연은 많습니다.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습니다. 아무에게나 잘해주다 보면 상대방은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할도리만 잘하고 겸손을 겸비한다면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을 익혀보세요. 주변은 나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받으려고 하거나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으로 나를 지켜야 하고 나란 존재를 든든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인생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살면서 돈 때문에 배신을 당했다거나 동업을 하면서 또는 어떠한 계약관계에서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배신은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배신이란 건 나와 친한 사람이 하지 나와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어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신뢰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비판하거나 날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면서 남의 행동만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나를 비판하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남을 험담하고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의 사람들이 많듯이 삶이란 괴로움의 일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항상 기쁠 일만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이란 것은 그저 짧게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행복만 바라보다 보면 평생의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삶에는 고통이나 시련 같은 것들이 항상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것이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야 하고 또 혼자 마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우선이 되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내용처럼 바꾸거나 변화를 시도한다면 당장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다 보면 억지로 좋은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만 주변에 남고 나를 위한 인간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무언가를 너무 급하게 바꾸거나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시도해 나가면서 나에게 맞는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지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을 실천해서 실패 또는 성공을 하고 다시 해결책을 찾아보고 또 시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이 아닌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탁월한 인간관계는 대부분 글로 배우게 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만의 원활한 인간관계 원칙이 생기기 때문이죠. 삶의 지혜 연구소는 여러분들의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유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특별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보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